이 영상은 배우며 익히며 성장하기 위한 곳간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행복하고 꿈이 넘치고 행운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어젯밤에 심한 바람과 비가 와서 그런지 식물들과 나무들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심한 비바람에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바람을 이겨내겠다. 비를 이겨내겠다고 꿋꿋하게 서 있겠다고 했다면 아마 이 식물들과 나무들은 가지가 부러지고 쓰러지고 뿌리가 뽑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하겠다, 대응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늠름하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 이 중에도 산속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이 간간히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와 같은 어젯밤과 같은 비바람, 심한 기상악천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을 다 훔쳐버려가는 그런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두려움, 공포, 어려움, 난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부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회사에서는 사장은 직원들 탓, 직원들은 사장 탓 이사하고 해버린다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진전하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어 부풀 대로 부풀어서 터져버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부푼 풍선은 터져버려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젯밤과 같이 엄청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때 내가 이것들을 이겨보겠다, 내가 이것들을 잠재워보겠다라고 하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이 뜯겨 나갈 때 커다란 장막을 집 앞에 쳐놓아 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람이나 엄청나게 많은 비를 이겨보겠다고 장막을 쳐놓는 순간 그거는 순식간에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반드시 저들을 물리치겠다 라고 하는 행위는 마치 내가 휘발유를 등에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오면 지붕이 뜯겨 나갈 때는 밧줄에 큰 돌을 매달아서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끔 단단히 묶고 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상황을 지붕이 뜯겨 나가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응이고
극복하는 방향입니다.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역사에서도 이러한 교훈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성종 때 993년에 거란의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쳐들어온 구실의 목적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송나라를 칠 때니 우리가 송나라를 치는 동안에 고려가 거란을 침략할 것에 대비하고 또한 하친을 하기 위한 구실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항복해야 된다. 하친을 맺어야 된다. 지금 평양 서경을 내주고 우리가 무릎을 차라고 조정 대신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과 서해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자. 우리가 굴복하면 영영 우리는 국경을 튼튼하게 방어할 수 없다. 그리고 거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란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직접 맞닥뜨려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장군은 소선영 장군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여진족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으니 강동 6주, 귀주, 곽주, 철주, 통주, 용주, 홍화진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국경을 튼튼히 해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당신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경을 더 넓히고 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80만 대군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면 고려는 분명히 처참한 패배를 당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대응했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국경을 아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오랫동안 찬란한 문화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과 두려움, 곤란한 문제가 수시 때때로 찾아옵니다. 애고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배달앱에서 각종 물건을 주문하고 음식물을 주문하면 정해진 시간에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배달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우리 앞에 곤란한 문제와 역경들, 힘든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나 공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때 우리는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급하게, 아주 성급하게 다가서지 말고, 또는 내 탓, 남 탓, 주변 탓을 하지 말고, 또 이기려 하지 말고, 1대1로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말고, 대안을 찾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 하면 적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적이 스스로 쓰러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또한 이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1대1로 맞짱을 뜨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1대1로 맞짱을 뜰 거야. 그런데 사실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 상대편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였던 상대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1대1로 맞짱 떠서 내가 너를 이기겠다, 내가 너를 제압하겠다 라고 한다면 절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걸 저 사람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테니 당신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뜻밖에도 강대강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상대편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아주 순조롭게 일이 끝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현명하고 지혜롭게 어떤 문제와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이기려 하지 말고 극복하고 대응하는 노력들을 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앞에는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죠? Start now. Do it right now.